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지루성 피부염은 왜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성화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아토피 피부염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어요. 아토피 피부염은 처음에 신생아 습진 단계에서 습진이 생기고 그 습진 피부에 알레르기인자가 들어온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음식물 알레르기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알레르기와 습진이 붙어버려서 만성 습진 상태로 되면서 그게 호흡기 알레르기, 흡입 알레르기로 같이 겹쳐지면서 만성적인 알레르기 피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토피화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루성 피부염도 만들어지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선 지루성 피부염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습진의 경향성을 이해하셔야 돼. 습진의 경향성은 아토피 피부염에서 신생아 습진이 생기는 그 이유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습진이 생기는 건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화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피부가 있고, 화폐상 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피부가 있고, 지루성 피부염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피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향성이 발현되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게 신생아 단계에서 발현이 돼서 그게 점점점 성장하면서 줄어들지만 성인 아토피로 이행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죠. 그리고 화폐상 습진 같은 경우는 생뚱맞게 어렸을 때 혹은 성인기에 갑자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포성 병변으로 생기는 건데 장액성 습진이 생기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혈장 습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은 접촉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데 나도 모르고 있다가 뭔가 화장품을 발랐던지 뭔가 화학품에 노출됐을 때 습진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지루성 피부염도 지루성 피부염의 길이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은 신생아 단계에서 육아라고 해서 그저 머리에 떡이 생기거나 그저 얼굴에 피지가 엉기는 경우들인데, 이거는 보통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두 달 정도면 대부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인 지루성 피부염의 형성은 보통은 사춘기 때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때 생기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얼굴이 붉으면서 얼굴에 피지가 굉장히 많으면서 여드름이 좀 발생을 하면서 머리에 비듬이 좀 생기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때 이제 머리에 각질이 생기고 머리에 모낭염이 나고 얼굴이 그저 붉어지면서 기름이 많이 생기는 단계가 되겠죠. 이때 지루성 피부염이 발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습진의 경향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향성이 사춘기 때 발현이 되고 그 이후로 지속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죠. 그러면 습진의 경향성만 있으면 지루성 피부염이 생길까요? 아니죠. 지루성 피부염은 열대사 장애라고 했죠. 열이 생겨야 되면 열. 그 열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보통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사춘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죠.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게임을 많이 하고 밤새고 그죠?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그 정신적인 문제일 때 열이 뻥 터지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발생을 하는 부분. 그리고 아니면 만성적으로 음식물 섭취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辛辣한 음식들을 많이 먹거나 그죠? 매운 음식들, 기름진 음식들, 튀긴 음식들, 아니면 음주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몸에 열이 많이 형성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유전적인 문제들이 있겠죠. 엄마 아빠가 지루성 피부염의 경향성을 갖고 있거나 엄마 아빠가 아토피가 있다든지 엄마 아빠가 화폐상 습진이 있다든지 하는 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습진의 경향성이 유전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습진의 경향성이 유전되는데 열과 만났을 때 지루성 피부염으로 이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과 열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습진의 경향성과 열이 그냥 붙어버리냐? 그렇지는 않고요. 트리거가 존재합니다. 트리거. 이 두 개를 만나게 해서 피부염을 만드는 그런 트리거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흔한 경우는 사춘기 때 피지 분비가 많은 상태에서 피부가 쉽게 망가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이때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사춘기 때 그죠? 얼굴에 개기름이 좔좔좔 흘러요. 그리고 구진들이 막 나고 여드름이 생기고 하는데 얼굴이 근질근질해요. 이때는 지루성 피부염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이제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뭘 발라요?
보습제를 바르죠. 그 보습제를 듬뿍 발라줍니다. 그죠? 좋은 걸 바르죠. 그래서 크림 같은 거, 엄마가 쓰는 크림 같은 거 쓰게 됩니다. 그럼 유분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가뜩이나 피지도 많고 그런 상태에서 유분이 많은 걸 곱게 바릅니다. 하루에 두세 번 더 바르죠. 그럼 어떻게 되죠? 피부는, 그죠? 열을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뻥 터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보습제를 과도하게 썼는데 피지가 많은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염증이 더 생기겠죠. 이럴 때는 적게 쓰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얼굴에 문제가 생기니까 뭘 해요? 그죠? 마스크팩이나 이런 것들, 팩 종류를 쓰게 되겠죠. 이때도 피부에 더 자극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쿨링만 하라 그랬잖아요. 쿨링만 해도 피부는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더 좋은 걸 하고 싶죠. 뭐 얼굴에 물수건 올리는 건 굉장히 싸고 별로 효과 없어 보일 것 같잖아요. 그죠? 하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트팩 같은 거 좋은 거를 바르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침투를 하겠죠. 이때도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뭘 해요? 레이저를 하죠. 그래서 레이저 같은 그런 침습적인 치료를 했을 때도 피부가 더 예민해지겠죠. 대체적으로 보면 사춘기 때 피부가 망가졌을 때 피부를 더 좋게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더 망가지겠죠. 우리가 소화가 안 됐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저 굶으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피부가 더 예민할 때는 유분이 적은 화장품을 쓴다든가 보습제를 줄이고 그저 냉팩 같은 거 이런 진정 관리만 해줘도 피부는 좋아지게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더 많은 걸 공급해 주겠죠.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사춘기 때 피부를 더 만성화시키죠. 그래서 실제로 얼굴에 홍조가 생길 경우가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죠? 피부에 모낭염 같은 거 생기는 경우들도 되게 많죠. 그리고 성인기에서의 문제가 되는데 성인기 같은 경우는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뭘 해요? 맞죠. 화장품을 뭘 바를까를 고민하죠. 그리고 하나를 쓰고 두 개를 쓰고 더 많이 쓰죠. 그래서 더 예민해지는 경우죠. 근데 예민한 피부에선 제가 뭐라 그래서 화장품 개수를 줄이라고 했죠. 하나 정도로 과감하게 줄이는 게 더 좋다 그랬는데 우리는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이 바르죠. 뭐에 좋은 화장품, 뭐에 좋은 화장품을 더 많이 바르죠. 그리고 유분기가 더 많은 걸 쓰게 됐죠. 그럼으로써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도 문제가 돼요. 성인기에는 이제 일을 하거나, 그죠?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이 불규칙하게 되는 경우 많죠. 이럴 때 불규칙하니까 피부도 더 망가지기 쉽게 되겠죠. 그리고 음주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화장이 문제가 되겠죠. 얼굴이 피부염이 생겼는데 화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에 더 많은 자극을 주겠죠. 그래서 화장에 의해서 악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상시 바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도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자외선 차단제를 데일리로 맨날 바르게 되면 피부가 더 예민해지는 문제들이 있겠죠. 즉 지루성 피부염 상태가 사춘기에서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후에도 생길 수 있게 되겠지만 그 트리거들이 작용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제가 생활관리를 이야기할 때도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트리거는 뭐냐면 더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은 운동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운동이 굉장히 흔한 트리거입니다. 그죠? 사춘기 때나 혹은 성인기 때 더운 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 지루성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반신욕 같은 거나 찜질 같은 걸 했을 때도 심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 열의 패턴들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들어오는데 현상이 열이면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지루성 피부염은 습진의 경향성이 존재하는 상태가 있고 그 상태에서 열이 겹쳐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트리거에 의해서 빵 하고 자극을 받게 되겠죠. 그 트리거라는 건 사춘기 때 피부가 과도한 게 안 좋은 상태에서 잘못된 관리, 그리고 성인기에서 불규칙한 생활들, 아니면 과도한 운동, 열을 내는 환경들, 이런 문제들이 영향을 미쳐서 지루성 피부염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이 한번 생기게 되면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굉장히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 정도 되면 관리하면 낫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